나는 항상 생각했다. 사랑이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래서 준호와 사귈 때부터 내 집안 배경을 숨겼다. 우리 집은 서울 강남의 여러 채의 빌딩을 소유한 재벌급이었지만 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했다. 가난한 척, 검소한 척, 왜냐하면 준호가 돈 많은 여자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스스로를 노력하라고 자부했다. 나도 그게 좋았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 돈이 아니라 나 자체를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준호의 가족과 첫 식사 자리였다. 그의 부모님과 누나가 모인 고급 한식당. 나는 일부러 저렴한 옷을 입고 지하철 타고 왔다고 말했다. 집이 변두리라서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됐다. 준호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가씨, 집안은 어때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주부예요. 사실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 어머니는 갤러리 운영자지만. 그들의 반응은 미묘했다. 아버지가 고기를 집으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집안 봐야 해. 우리 준호처럼 착한 애가 왜 이라고 중얼거렸다. 누나는 웃으며 건니 명품 가방 하나도 없네. 요즘 여자들은 다 들고 다니던데 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내 옷장엔 그런 가방이 수십 개지만. 준호는 나를 보며 우리 수연이는 그런 거 안 좋아해. 순수하잖아 라고 변호했지만 그의 눈빛엔 약간의 우월감이 스쳤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어머니가 결혼하면 살림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은 전통 가정이라 며느리가 집안일 잘해야 해 라고 하시며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나는 열심히 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내 손을 보며 손이 거칠지 않아. 사무직이라면서 라고 했다. 사실 내 손은 매니큐어로 가꿔졌지만 일부러 안 한 상태였다. 누나는 오빠,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고생할 텐데. 집안이라도 좋으면 모를까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준호는 웃으며 넘겼지만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가난한 여자가 그들의 아들을 잡으려 하는지. 나는 참았다. 사랑 때문에.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내 진짜 모습을 알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시작일 뿐이야. 다음 만남은 준호의 집에서였다. 그의 부모님이 초대했다. 집에서 편하게 먹자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더 깊이 파고들려는 거지? 나는 다시 가난한 척 준비했다. 오래된 핸드폰, 낡은 가방.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아가씨, 선물은 왜 안 가져왔어? 빈손으로 오는 법이 어디 있어? 라고 핀잔을 줬다.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음에 꼭 오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다. 우리 집 창고엔 그런 선물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저녁상은 화려했다. 고기, 해산물. 하지만 그들은 나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관찰했다. 아버지가 수연 씨, 대학은 어디 나왔어? 우리 준호는 서울대야 라고 물었다. 나는 지방대요 라고 대답했다. 사실 하버드 유학까지 했지만. 누나는 지방대. 요즘 취업 어렵겠다. 오빠가 잘 나가서 다행이네 라고 비아냥거렸다. 준호는 그만해 라고 했지만 약하게. 식사 중
어머니가 갑자기 결혼 비용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쪽은 형편이 나아서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모은 돈으로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다가시 집안이 도와주지? 아니면 우리만 부담하나? 라고 압박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들은 나를 짐으로 본다. 가난한 여자가 그들의 재산을 노린다고. 누나는 언니, 결혼식 드레스 빌려? 사는 건 비싸잖아 애라고 덧붙였다. 나는 참았다. 하지만 밤에 준호와 둘이 있을 때 물었다. 너희 가족이 나 싫어하나 봐. 그는 잔이야. 그냥 걱정하는 거야? 내가 가난해서 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준호마저 나를 그렇게 본다고? 사랑이 아니라 동정. 그날부터 내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매일 전화로 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며느리가 돼서 집안일 배워야 해. 돈 관리 잘해야지. 나는 순종적으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준호와의 데이트도 변했다. 그는 점점 나를 무시했다. 오늘은 내가 사줄게. 내가 돈 없잖아 애라고 하며. 나는 웃었지만 눈물이 고였다. 왜 내가 이런 굴욕을? 내 카드엔 억 단위가 있지만 친구들은 왜 숨겨? 드러내 라고 했지만 나는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진심을.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의 사랑은 조건적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약혼을 발표했다.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매번 그들의 태도는 노골적이었다. 어머니가 수연아, 우리 집 가구는 다 브랜드야. 내 집은 어때? 라고 물으며 비웃었다. 나는 평범해요 라고 했지만 그녀는 결혼하면 우리 쪽에서 도와줄게. 불쌍해서 라고 했다. 불쌍.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누나는 SNS에 우리 사진을 올리며 오빠 약혼녀, 귀엽지? 집안은 좀 위라고 댓글을 달았다. 나는 봤다. 친구가 캡처해서 보내줬다. 준호는 변명했다. 누나는 장난이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나를 방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좀 더 노력해. 가족이 좋아할 만하게 라고 했다. 노력. 내가 왜? 내 집안이 드러나면 그들은 무릎 꿇을 텐데. 하지만 나는 참았다. 더 큰 그림을 위해? 이제 그들의 반응을 모으고 있었다. 녹음, 캡처. 왜? 복수를 위해.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불러 결혼 전에 검사 좀 해요. 건강, 재산 위라고 했다. 검사. 나를 의심하나?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내 재산을 알면 쇼크받을 거야? 검사 결과, 건강은 문제없지만 재산은 무로 나왔다. 위장했으니까. 그들은 안도하며 다행이야. 가난하지만 건강하네 라고 했다. 누나는 언니, 결혼 후 일자리 알아봐 줄까? 우리 회사에 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뒤에 잡무하라고 오라고 속삭였다. 나는 점점 지쳤다. 밤마다 울었다. 왜 내가 이런 취급을? 사랑 때문에? 하지만 사랑이 이런가? 배신감이 쌓였다. 준호와의 섹스도 그는 내가 순수해서 좋아해라고 했지만 이제 그게 모욕으로 들렸다. 가난한 여자라서 쉽다고? 나는 결심했다. 변화를.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더 쌓아야 해, 그들의 잘못을. 가족 여행에서 절정이었다.
제주도. 그들은 나를 데려가며 비행기 표는 우리가 사줄게 라고 했다. 나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호텔에서 수연은 소파에서 자 방이 부족해 라고 했다. 준호는 미안이라고만. 그 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 이건 학대야. 약혼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가난한 척, 드레스는 빌린 척. 하지만 사실 디자이너 맞춤. 그들은 모른다. 리허설에서 어머니가 수연아, 결혼 선물로 집 사줄까? 내 집안이 못하니까 라고 했다. 집. 우리 집은 아파트 여러 채지만. 나는 고마워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비웃었다. 약혼식 당일 손님들이 모였다. 준호 측은 화려, 내 측은 소수. 왜? 가족을 숨겼으니까. 연설 시간, 아버지가 우리 며느리는 착하고 순수해. 집안은 좀 기라고 했다. 청중이 웃었다. 나는 고개 숙였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누나는 친구들에게 오빠가 불쌍해. 이런 여자랑 기라고 수근거렸다. 그날 밤 준호와 호텔에서 그는 존을 고마워. 내가 참아줘서 라고 했다. 참아. 그게 사랑인가? 나는 물었다.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는 당연하지. 내가 가난해도 가난해도. 그 단어가 트리거였다. 나는 울었다. 하지만 그는 불지마 내가 지켜줄게 라고 했다. 지켜. 너희 가족이 날 짓밟은데?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누나가 내 핸드폰을 훔쳐봤다. 위장 메시지를 봤지만 실수로 내 진짜 은행 앱이 열렸다. 그녀가 소리쳤다. 이게 뭐야? 수연이 억대잔고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가 거짓말쟁이 라고 외쳤다. 준호가 설명해 라고 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맞아. 나는 재벌 딸이야. 너희를 시험했어?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미안해 라고 했지만 늦었다. 누나는 우리가 왜? 라고 했지만 나는 녹음을 재생했다. 그들의 모욕들. 불쌍해. 집안 좀 모두 들렸다. 준호가 무릎 꿇었다. 용서해 하지만 나는 말했다. 아니. 끝났어. 그 후 혼란이 시작됐다. 준호는 매일 전화했다.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나는 차단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눈물 흘리며. 하지만 나는 왜? 가난한 척해서 라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 숙였다. 우리가 편견 있었어, 편견. 그건 학대였다. 누나는 SNS에 사과 글 올렸다. 하지만 친구들이 비난했다. 가짜야, 그녀의 직장에서 소문나, 압박받았다. 아버지는 사업이 어려워졌다. 왜? 내 집안 영향력 때문. 나는 일부러 퍼뜨리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들은 후회했다. 준호는 우울증에 걸렸다. 병원 다닌다고 들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왜 내가 그런 시험을 해야 했나? 사랑이 왜 조건인가? 친구들은 잘했어 라고 했지만 나는 외로웠다. 밤마다 그날을 떠올렸다. 그들의 얼굴. 모욕. 이제 나는 진짜 나로 살기로 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 새로운 만남이 생겼다. 진심 어린 사람. 하지만 나는 조심스러웠다. 과거가 그림자처럼.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돌아와. 하지만 나는 너희 때문에 나 자신을 잃었어. 이제 찾았어. 라고 했다. 그는 울며 갔다. 그 사건 후 나는 변했다. 강해졌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아픔이 사랑이란 뭘까?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아버지의 후계자로. 그동안 숨겼던 재능을 발휘했다. 준호의 가족은 여전히 고통받았다. 누나는 이직 실패, 어머니는 건강 악화. 아버지는 우리 잘못으로 라고 편지 보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왜? 그들의 후회가 내 상처를 지우지 못하니까? 어느 날 준호를 우연히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초췌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나는 앉아 들었다. 그는 가족이 잘못했지만 나도 그랬어. 내가 가난하다고 우월감 느꼈어. 솔직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사랑인가? 라고 물었다. 그는 고개 저었다. 아니, 착각이었어. 우리는 대화했다. 오랜만에. 하지만 끝나고 나는 작별했다. 잘 지내. 그게 전부. 집에 돌아와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왜 인간은 서로를 상처 주나? 돈, 지위 때문에. 새로운 삶에서 나는 자선 활동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 돕기. 왜? 내가 느꼈던 모욕을 이해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편견을 깨고 싶었다. 준호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결혼했다. 평범한 여자와. 행복하다고. 나는 미소 지었다. 잘 됐네. 하지만 내 가슴엔 여운이. 내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다. 그 식사 자리. 모욕들. 깨어나면 눈물이. 왜 아직도? 상처가 깊었으니까. 심리 상담 받았다. 트라우마예요. 선생님이 말했다. 나는 노력했다. 잊으려. 어느 날 누나가 찾아왔다. 미안해. 언니 눈물 흘리며. 그녀는 우리가 무시했어. 후회해라고 했다. 나는 들었다. 왜 지금? 그녀는 잃은 게 많아. 직장, 친구, 복수의 결과. 하지만 나는 내가 한 게 아니야. 너희 행동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고개 숙였다. 그 후 가족 전체가 사과 편지 보냈다. 하지만 준호는 없었다. 그는 멀어졌다. 나는 용서할까? 아니, 잊을 뿐. 새로운 사랑이 왔다. 그는 내 배경 알았지만 상관없어. 내가 좋아라고 했다. 나는 믿었다. 이번엔 진짜. 하지만 과거는 교훈. 인간의 어두운 면을 봤으니까. 돈이 사람을 바꾼다. 몇 년 후 나는 결혼했다. 행복한 결혼. 남편은 진심이었다. 준호의 가족 소식은 가끔 들렸다. 그들은 회복 중. 하지만 상처는 남아.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하지만 가끔 생각한다. 그날 왜 나는 가난한 척했을까?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하지만 그 시험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삶은 계속된다. 나는 강해졌다. 그 경험 덕분에. 이제 나는 어머니가 됐다. 아이를 키우며 가르친다.
사람을 외모나 돈으로 판단하지 마. 왜? 내가 겪었으니까. 준호는 이제 먼 추억. 하지만 그 아픔은 내 일부. 어느 날 TV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봤다. 재벌 딸의 복수. 나는 웃었다. 현실은 더 가혹해. 내 인생은 바뀌었다. 더 나아졌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영원히. 모든 게 끝난 지금 나는 생각한다. 사랑이란 정말 무조건적인가? 아니, 인간은 약하라. 하지만 나는 배웠다. 자신을 소중히 하라. 그들의 모욕에 굴복하지 마라. 당신은 어떠세요? 누군가의 편견에 참고 계신가요? 그게 정말 가치 있나요?